전자라는 개념.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 사이 동안의 어떠한 현상, 이 통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전기라고 불러요. 전기. 그런데 이 전기라는 것과 이 오늘 배울 자기라는 것은 왜 생기는지는 사실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즉 전자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도선 주변, 전자 주변 혹은 전자의 이동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므로 우리는 이걸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바로 자기라는 성질을 배워볼 겁니다. 자기라는 성질. 그럼 자기라는 성질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말을 하죠. 자기장, 자기력,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기장과 자기력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장이라는 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기력을 그 공간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떠한 자기라는 성질을 가진 물체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N극 S. 실제로는 자성체라고 불러요. 자기라는 성질을 가진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건 대표적인 게 자석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 N극과 S극을 가진 이 네모난 자석 주변에는 분명 자기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다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기력선. 그러니까 임의의 선을 이용해서 이 공간적인 개념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자기력선이라는 건 N극에서 나와서요. 항상 S극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첫 번째,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뭐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자기장의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항상 S극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쵸? 왜 그래요? 뭐로 판단했을까요? 이 기준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고유하게 N극의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위에다가 나침반 하나를 올려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항상 따라갑니다. 항상 따라갑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이쪽을 따라가죠. 그러면 결국엔 이 자기력선의 끝은 어디냐?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자기력선의 끝은 결국엔 어디예요?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 S로 가죠. 그쵸? 그럼 이게 일리가 있죠. 아, 그러네. 이 N극이, 얘가 N극을 띄고 있으니까 얘는 항상 S극으로 들어가려는 어디를? 자기력선을 쫓아가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력선의 방향은 뭘 기준으로 했다? 나침반의 바늘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자기력선은요, 이거를 막 나침반으로 확인해 봤더니 끊어지지도 않고요, 꼬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좀 공부하면은 더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식이죠. 항상 들어와서 나갑니다.
그럼 뭐야? 얘도 이런 느낌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줄이 더 나온다? 그러면 더 멀리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응용을 하나 해보죠. 나침반을 여기다 하나 올려볼게요. 나침반을. 너무 춥다. 자, 나침반을 하나 올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S은이 저쪽에 있으니까 나침반은 이곳을 볼까요? 그렇죠. 자기력선을 따라가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어디를 봅니까? 접선을 보겠죠. 그럼 접선 아래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항상보다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뒀을 때도 어디로 봐요? 일로 보겠죠. 그죠? 여기에 두면 어디로 봅니까? 접선 방향이고 그 방향 따라가겠죠. 그죠? 여기에 두면 어디를 봐요? 여기를 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뭘 따라간다? 자기력선을 따라간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촘촘할수록 뭐가?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요. 셉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두던 여기에 두던 누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자, 멀리 둔 친구, 가까이 둔 친구 누가 더 세요? 그렇지, 가까이 둔 있어요. 그건 뭐야?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는 건 자기 자석과 가까운 곳이 촘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왜? 여기가 대부분 나오니까. 이쪽이. 그치? 여기 대부분 들어가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때? 둘 다 자석이 가깝죠? 그죠? 그러나 뭐야? 어디가 더 셀까요? 주황색, 노란색.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력선으로 보자는 거야. 여기는 자기력선이 많이 있어요. 노란색 쪽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보자? 이쪽으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자기력선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안 쓰더라도 자기력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력이라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같은 극일 때는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거 무슨 극이야 서로? 자기력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생각해?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자석으로부터 얘 어떻게 되고 있어? 자기력선이 그림을 못 알아보고 있어? 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지금? 피해가는 것 같아? 너넨 여기만 보고 있잖아. 난 여기를 보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어떠고 있어? 이 네모난 물체로부터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퍼지고 있어. 그렇지? 얘로부터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무슨 극이야? 굳이 쓸 필요 있어? 이제? n이랑 글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는요? 그렇지, 얘도 n이죠. 그렇죠? 그럼 뭐야? 이제 극이라는 걸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력선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하나 더 할게. 얘네들은 지금 보면 서로 연결되어 보여요.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 갈 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면 S극을 한번 해보죠. S극끼리. S극은 서로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들어가야 하죠. 이쪽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죠? 그럼 만약 서로 다른 극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극이라 N극에서 S극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오면 들어가고 나가려는 걸 끌어당겨서 넣고 끌어당겨서 넣겠죠. 이러면 서로 어떤 느낌이 나요? 연결된 느낌이 나죠. 자, 그럼 자기력선의 모양만 보더라도 얘네는 무슨 힘인 걸 알아? 둘은 청력인 걸 알아. 얘는 무슨 힘인 걸 알죠? 인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자기력선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자석을 배우는 거예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가 만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N극, S극이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표시하기는 힘들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확실한 건 전류로 봅니다. 전류로. 전자이동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회로의 모양에 따라서 요 직선도선을 처음에 가장 먼저 보죠. 직선도선.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도선에 무한하게 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위쪽에서 전류가 막 뿜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부터 쭉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들이 지나가는 이 중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계속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형성돼요. 이 자기장의 기호는 B를 씁니다. B. 그래서 전류가 위로 올라갈 때 온다. 자기장은 이 주변에 형성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이 중심 원으로부터 평평하게 형성돼요. 평평하게. 전류의 방향 수직으로 형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도 어떻게 되겠어? 이 아래쪽에 지나가는 건 아래쪽에 지나가는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마치 원통형처럼 이 자기장이 주변에 쭉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냐라고 한다면 주변에 어떠한 물체를 가까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순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끌려가거나 밀려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즉, 이 도선 속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성을 가진, 자기력을 가진 물체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 방향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S극으로 들어갈지 N극에서 나올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냐면
방향이 원형으로 생기네. 그치? 그래서 원형, 회전 방향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여서 표현합니다. 오른손 법칙. 그치, 그거야. 너무 쉽지? 이거잖아. 엄지가 뭐야? 전류죠. 그 다음에 감아지는 게 뭐다? 자기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 자, 위에서 보면 얘도 무슨 모양이야? 반시계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해서 이제 전류를 아래로 흘려봤어. 자, 아래로 전류를 흘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반대로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항상.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기는 얼마나 센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거는 당연히. 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전류의 세기와 어떻게 될 거다?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할 거예요. 밑줄 치세요. 비례하겠죠.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자 하나하나씩 자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전화가 지나갈수록 더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덥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리가 중요하죠. 왜? 이게 동심원이라고는 하지만 일정하게 원의 간격을 갖는 게 아니라서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듬성듬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져요. 이렇게. 그럼 멀어지면 점점 약해지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뭐다?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반비례하죠. 이러한 과정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은데 선생님 저런 걸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한다면 자기력선의 방향을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나침반의 바늘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선 하나를 중심으로 자기장이 원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원운동을 하고 있죠.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점에서 이 점을 각각 찍어보면 얘 전류가 위로 갈 때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여기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찍으면 어디예요? 여기 하나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둘은 무슨 차이야? 얘는 정면에서 맞고 얘는 어디서 본 거야? 위에서 본 거죠. 자, 그럼 원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 원의 중심에서 항상 수직으로 가죠. 항상. 얘도 원의 중심에서 항상 수직으로 가죠.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가죠. 원의 중심에서 어디로 간다? 수직으로 갑니다. 항상.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운동의 특징이죠. 여러분 접선 알죠? 원의 접선. 원과 어느 한 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은 항상 원의 중심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수직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의 접선이죠. 접선이야. 그냥 이 한 점에서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수직하는 선이 나와. 그렇지? 근데 방향이 회전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항상. 원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해됐니? 성우가 이해됐어?
그럼 봐보자. 나침반을 요 위에다 둔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나침반을 위에 둔다고 가정하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얘는 어디로 가? 서쪽으로 가. 얘는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의 자기장을 보여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되게 대충 나와 있는데요. 문이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원형 도선입니다. 자,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있긴 해요. 네. 자, 요 둥근 게 이제 반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원의 중심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류가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일로 내려오겠네요. 전류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 맞춰서 자기장의 모양을 하나씩 해보죠. 이렇게. 그럼 원의 여기와 수직하게 자기 전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이런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양. 여기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근데 막 서로 밀다가 한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게 작용해. 어디야? 중심이죠. 일직선으로 나오는 자기장 요거 하나가 생기죠. 초록색으로 그린 건 다 자기장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쓰고자 하는 건 이 직선으로 보내는 자기장 요거 하나 쓰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요 자기장의 세기는 옆에와 똑같아요. 요건 똑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리고 요 중심과 전류가 흐르는 요 도선 사이 거리, 요 R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거리와는 서로 어떻다?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교재에 나온 거 체크하세요. 세기 반비례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방향은 마찬가지로 뭐로 보면 좋다? 저 오른손 법칙으로 보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할 건데 이 원형 도선이라는 건 솔레노이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코일이라는 것, 솔레노이드라는 것을 좀 잘 보면 이런 모습을 돼 있어.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보면 위로 가고 또 위로 가고 또 위로 가고 또 위로 가고 이제 내려오죠. 그럼 내가 이 앞에서 봤을 때는요, 전류가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이 지점에서 얘를 보면은 항상 이쪽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보이겠죠. 아니구나. 내가 보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한 가닥이 하나의 원형 도선인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 올라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따라서 선생님은 이 솔레노이드를 그냥 원형 도선에 뭐라고 생각한다?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전류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 가운데 뭐가 생겨요? 하나의 쭉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자기장 하나가 생기죠.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또 어떻게 해주는 거야? 뒤에 있는 친구가 나도 똑같아. 그러면 나도 너랑 똑같이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앞에서 나가는데 뒤에서 또 밀어주네. 그럼 자기장이 나갈 때 어떻게 될까? 자기 역선의 개수가 증가하겠지.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쵸? 즉 뭐가 된다?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감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 역선이 많아지는 거야.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나오니까 얘는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 들어가는 나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뭐와 똑같아요? 막대자석의 자기력선 모양과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요 원형 도선부터 솔레노이드까지는 선생님이 그냥 뭐로 가냐면 방향을 이야기할 때요 바꿔버립니다. 얘를 자기장으로 바꿔버려요. 얘를 전류로 바꿔버려요. 원형으로 돌아간 순간 선생님이 이걸 바꿔버립니다. 왜? 이것도 성립하거든요. 어차피 한 가닥짜리니까. 이해됐어? 지원이? 제일 반대로 왜 상황인 거예요? 원형일 때는 직선일 때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어차피 솔레노이드는 방향이 서로 어때? 손 방향이 아니야. 달랐잖아. 직선하고 무슨 말인지 됐어? 이때는 이 네 손가락이 뭐였어? 내 손가락이 전류. 그렇지. 이 엄지가 자기장. 그렇지. 근데 얘도 선이 뭐라고 그랬어? 그냥 한 가닥짜리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지, 그렇지? 전류가 이렇게 갈 때 자기장 나오잖아.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원형 도선할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때부터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직선과 나눠서 생각을 해버려요. 자, 솔레노이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모양은 막대자석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럼 얘네들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세기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가 당연히 전류의 세기에 따라 어떻게 돼요? 비례하죠. 자기장. 그죠? 근데 여기 또 뭐냐면 감은 수에 따라 비례합니다. 자기장이. 좀 달라요. 방금 말했던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밀어주면 당연히 나오는 양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좀 봤는데 어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 원형도선에서 그 자기장의 방향 하나 직선이잖아요.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이 하나 직선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왜 비문학과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게 좀 궁금했구나. 이걸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란색이 자기장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 요걸로 설명을 해서 증명을 해줄게요. 간단하게. 자, 얘가 나오면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위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얘도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얘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이쪽도 바깥쪽 뒤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야. 여기도 넘어와서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그치? 근데 이쪽에 막 서로 밀다가 보면은 이 중앙은 원이잖아. 어디 하나로 편중되게 휘는 곳이 있을까? 전류의 세기가 전부 다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거리도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럼 이 세기를 보면은 이 정중앙에는 어느 하나로 휘게끔 될까? 서로 모두 세기가 같으니까. 어디로 가겠어? 결국에는 얘는 휘지 않고 중간 일직선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가지, 여기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좀 연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중복된 내용을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울게요. 여기. 자, 전자석에 대한 이야기거든. 선생님은 사실 예전에 전자석을 그냥 너희가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보자. 전자석은 솔레노이드의 이제 활용 방식이야. 왜냐면 솔레노이드의 자기력선의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과 같다고 했죠? 맞아요. 그냥 자석, 막대 자석. 여러 자석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전자석은 요 가운데다가 뭘 꽂은 거냐면 철심을 꽂은 거야. 철 꽂은 거야. 철을 꽂게 되면 이 주변에 코일을 감았을 때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 뭐냐면 얘한테 전류를 흘려주면 이 감은 파란색의 도선에서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쵸? 전류가 위로 올라가네. 얘들아, 철 오른쪽으로 나와 왼쪽으로 나와. 여러분들 기준으로 자기장.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왼쪽. 그쵸, 왼쪽으로 나옵니다. 이 주황 색깔은 뭐에 의한 자기장이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쵸? 근데 철이 이걸 또 쫓아해요. 야, 나도 너처럼 그 자기장 나도 만들래. 라고 해. 그럼 어떻게 돼? 따라가죠. 이렇게.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자기력을 쓰고 싶어. 그치? 근데 철이 도와주잖아. 물질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전류를 흘려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효율이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서 철을 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띠게 만드는 것. 자화시켜 뭐한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전자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전자석의 특징은 첫 번째가 그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뭘 바꿀 수 있어? 극과 세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밑줄 치세요. 따로 얘 쓰진 않을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도 바꾸고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세기도 바뀌죠. 그리고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또 달라지고요. 자, 그래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자석으로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옆에 쪽 풀어보고요. 옆에 쪽 풀고. 너 춥니? 네? 춥니? 살짝 추워요.
알았어? 같이 볼까?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앞으로 넘어. 한장 앞으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력을 발휘하려면 이 A랑 B랑은 둘 다 자석이어야 되거든. 그지? 어떤 정도의 자석을 껴야 돼. 근데 이 말은 둘 다 뭐를 낼 수 있고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고 얘도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지. 왜? 꼭 돌덩이일 필요가 없죠. 뭐면 돼? 도선이어도 되잖아요. 뭐만 흐르면 돼요? 전류만 흐르면 되죠. 그죠? 그럼 얘도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얘도 자기장을 주변에 뿜뿜할 수 있으니까 서로 뭐 할 수 있다?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이 힘의 정체는 자기력이다 라는데 일반적인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의 받는 힘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걸 제대로 공부해 보려면 뭐냐? 자, 이러한 막대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막대 자석이 아니잖아. 말굽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얘가 N극, 얘가 S극이고 도선에 전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류.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감고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맞죠? 그죠? 이 파란 색깔은 누구의 자석 자기장이죠? 자석의 자기장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이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이쪽은 서로 힘이 방향이 반대죠. 자석은 이쪽으로 가는데 전류는 반대로 하고요. 그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아래쪽은 자석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전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네요. 아래쪽은. 그럼 아래쪽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힘이 세지고 위쪽은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도선이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약하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어디? 이 부분은 요 라인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라인은 이제 위쪽으로 슬쩍 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즉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보면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힘의 방향이 전부 다 수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전류의 방향이 이럴 올 때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해서 갔어. 그때 힘은 또 수직해서 작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수직해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전류는 직선이죠. 엄지에 해당하고요. 자기장은 내 손가락에 해당하고요. 힘은 손바닥 위로 가게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힘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방향 변화가 되게 이상하게도 가만히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선생님처럼 따라해보세요. 손을 방향을 한번 볼 거야. 전류의 방향을 바꿔봐봐. 전류가 지금 너희들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니?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방향을 바꾼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바꾸겠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 쪽으로 갔던 걸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는 순간 앞쪽으로, 선생님 쪽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죠. 자, 다시 원상복귀해서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이번에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위쪽.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내리면 봐보세요. 지금 성우가 한 거는 둘 다 바꾼 거죠. 자기장을 위로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축으로 두고 대칭 이동해야지. 그치? 맞아. 너가 하는 건 이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너희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 둘 중 하나만 바뀌면, 한 개만 바뀌면 힘은, 방향은 바뀌죠. 그죠? 근데 이걸 두 개 동시에 다 바꿔보세요. 동시에. 자, 자기장의 방향을 아래로 내리고, 그죠? 전류의 방향을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왼쪽으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힘은 여러분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전류 자기장을 모두 바꾸면 힘 방향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지금 책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말 안 하지만 체크해 주세요. 그럼 얘네도 이제 세기를 볼 수 있어. 힘의 세기. 얼마만큼 힘이 크게 받는가.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자석의 세기가 영향을 주겠죠. 자석의 세기. 그죠? 두 번째는 전류의 세기가 영향을 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때가 힘이 최대예요. 만약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하면 힘은 없어요. 안 생겨요. 0이 돼요. 0.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기장 지금 일로 가죠. 그죠? 전류도 지금 어떻게 가면 전류가 여기에 깔려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방향이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힘이 없어요. 왜 없냐면 얘도 보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졌죠. 그쵸? 근데 일로 가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원으로 생기죠. 그럼 서로 방향이 수직하게 되면서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죠?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뭐다? 힘은 빵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회전을 하긴 하겠지만 네,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자기장 속의 전류가 받는 힘은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동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전동기. 그러니까 모터죠. 그러니까 전동기라는 건 전류를 주어서, 전기 에너지를 주어서 뭘로 바꾼다?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회전을 만들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N극과 S극 사이, 즉 영구자석이라고 해요. 이런 자석을. 얘네들은 그냥 평생 자성을 유지하고 옆에 붙어있어. 고정이야. 그럼 이 사이에 뭐만 두는 거야? 이 사이에 이렇게 코일만 이렇게 두는 거지. 한 가정이에요. 이거는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뒀어.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하나의 원 도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봐보자. 여기가 A 포인트, B 포인트, 여기가 C 포인트, D 포인트.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이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줍니다.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선을 둬야 하나씩.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가겠죠?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B 쪽으로, B에서 C로, C에서 D를 돌아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힘으로 한번 보면은 엄지가 전류잖아요. 그쵸? 앞으로 가고요. N에서 S로 자기장이 가니까 힘은 아래로 받죠. 따라서 A, B는 힘을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아요. 자, 이쪽 보죠. C, D. 왜? B하고 C는 볼 필요가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안 생겨요.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기 때문이죠? 나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C에서 D로 가고요.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N에서 S로 위로 올라가죠. 그쵸? 올라갑니다. 힘은 위로 받죠. 위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아래로 받고 한쪽은 위로 받으면서 얘가 이제 뭘 한다?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문제는 회전을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운데 이 부분에 사실 뭐 어떠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 자, 이 가운데 장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어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뭐냐면 정류자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가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여기에 닿았을 때는 전류가 가요. 여기 저 뒤쪽도 전류가 갑니다. 근데 얘가 돌아와 봐. 이거에 맞춰져서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돼요. 그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전류와 얘가 안 닿죠? 그죠? 안 닿아버려요. 그럼 안 닿으면 얘 회전 안 해. 그치? 왜? 전류가 안 지나가니까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멈춘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필요한 도구예요. 정류자라고 하는데 왜냐? 회전은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회전을 하냐?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해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바로 빵 못 멈춰요. 미끄러지죠. 앞으로 좀 더 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회전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서 회전을 하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결국엔 다시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뭐가 돼? D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형태로 바뀌죠. 그죠? 근데 정류자가 이렇게 만약에 원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 전류가 아까 전 그대로 보내려면 전류가 또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자, 정류자가 없는 경우. 왜? 아까의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번에 일로 가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돼? 힘을 어디로 받아? 여기가 N극이랬잖아. 여기가 S극이고. 그럼 얘 힘 어디로 받죠? 대답 안 해. 힘 어디로 받을까? 어? 이쪽으로. 뭔 소리야? 아, 아래쪽. 정류자가 없는 경우야. 이렇게. 그치? 정류자가 없는 경우야.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전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그대로 올라갔겠지. 힘 어디로 받아? 아래로 받지. 얘는 그럼 힘 어디로 받겠어? 위로 받아. 그럼 봐라. 아까 전에는 너희가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회전해요? 반시계로 되죠. 그럼 얘는 계속 그 까딱까딱만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바꿔줘야 돼. 아까 전에 들어가던 대로 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얘만 가면 안 돼. 고정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정류자라는 시스템을 둔 거예요. 왜? 정류자라는 시스템을 두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엔 누가 전류를 받게 돼? 누가 받게 되냐면 B와 C에서 전류를 또 받게 되죠. 자, D, C, D, A라고 했을 때 정류자가 그대로 가면은 얘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갈 수 있어. 누구한테? 얘한테. 그대로 갑니다. 얘가 전류를 풀릴 수 있으니까 일로 가죠. 얘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쵸? 따라서 정류자는 뭐한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전류를 넣어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 정류자가 만약에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C에서 D쪽, D에서 C 쪽으로 똑같이 가죠. 아까 누구처럼? A에서 B로 간 것처럼 전류가. 그럼 얘도 똑같이 어디로 힘을 받아? 위로 받아? 아래로 받아? 아래. 아래로 받지. 그럼 얘는 어디로 받아? 위로 힘을 받죠? 그럼 회전을 하겠죠. 똑같은 방향으로. 이해됐어? 이거 알아야 돼. 됐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류자의 역할 4번 플러스 강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코일, 이 코일은 관성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쓰셔야 돼요. 아래쪽에 전동기의 이용을 보게 되면 말했죠. 웬만한 회전에는 얘가 다 이용이 돼요. 전류를 줬는데 회전을 한다? 대부분 다 이용되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첫 번째가 선풍기, 세탁기 다 가능하죠. 회전이니까.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에스컬레이터도 계속 회전을 시키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전류계, 전압계로 해당돼요. 쓰세요. 전류계 전압계라는 건 이제 그 코일을 감으면 자석을 안에 받고 코일을 감은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다고 치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그
그 전류의 양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요 자기라고 하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한번 싹 다 풀어보세요. 너희 그 다음 4단원이지? 다 들어간대?